안녕하세요, 데이비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애니스터디 지원생 학생 여러분, 오늘 며칠이죠? 월요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 돼가지고 저희 학원도 여러분들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휴강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휴강을 하게 돼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일단 선생님 복장이 많이 편안하게 입고 왔어요. 학원에 편안하게 입고 와가지고 그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 선생님 이렇게 입고 오는 거 되게 오랜만, 혹은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귀엽게 봐주세요.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건요, 리딩 트레이싱이라고 해가지고 중3부터 고3까지 혹은 N수생까지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부제는 How to Read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독해를 할 때 단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해가 잘 안 되는 경우들, 그렇죠? 해석이 잘 안 된다는 거겠죠.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눈으로는 읽고 있는데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혹은 단어가 아예 조합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두 가지의 경우를 다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자, 리딩을 할 때 중요한 요소와 나를 방해하는 요소들이라고 선생님이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제 영상을 준비한 거라서 조금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허술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음에 계속해서 보완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0을 굉장히 많이 넣었죠. 0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어휘요. 그쵸? 사실 여기서 이 어휘 얘기를 하면 이 복화잖아. 그치? 복화의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영상 끄는 사람들 진짜 많을 수 있어요. 그쵸? 왜냐면은 되게 뭔가 엄청나게 지름길 혹은 요행 아니면은 되게 쉬운 거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가르쳐 주는 건 줄 알고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단어 외워라 이런 헛소리 하고 있으니까, 그쵸? 갑자기 기운이 쭉 빠지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해합니다. 선생님들 분명히 다 이제 뭐라고 하는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지? 영어예요, 영어. 그죠? 영어를 배우는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이잖아요.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는데 그 나라의 언어를 내가 어휘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쓴 글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플러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을 나가는데 총이 없어. 축구를 하는데 축구공이 없어요. 중국집에 갔는데 짜장면 짬뽕이 없다. 혹은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이 없다. 이런 예시들이랑 비교한 거예요. 영어를 배우는데 내가 어휘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당연히 여기서부터 시작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학원이든 인강이든 뭐든지 하고 있는 그 작업은요, 어휘가 뒷받침됐다라는 전제 하에 배움을 하고 있는 거고, 전제 하에 선생님들이 가르쳐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내가 영어에 대한 좀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친구들인데 내가 등급이 잘 안 나와. 예를 들어 6등급, 5등급, 4등급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요, 정말로 선생님한테 속는 셈 치고 어휘를요 매일매일 꾸준히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외우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등급이 하나하나만 분명히 오를 거예요. 이거는 진짜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등급이 낮은데 자꾸 이 등급 안에서 좀 머무르는 것 같다?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그렇죠? 근데 나는 어휘를 정말 꾸준히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내가 모의고사를 펴도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어휘들을 웬만큼 다 알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말들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의 독해력이 올라갈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0번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영상 그냥 끄고 다시 앞으로 가서 어디로 가는 거야? 다시 나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이번 2020년 1년 동안 무엇을 해야 돼? 어휘를 채워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선생님 강의 들으러 오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란 소리예요. 아시겠죠? 근데 어휘가 안 되면 안 된다. 자, 다음. 그래서 어휘가 채워졌다는 전제하에 선생님이 글을 읽는 방법 뭐라고요? How to read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첫 번째, 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주어와 동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줄 한번 쳐볼까요?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주어와
동사를 다른 말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찾을 수 있어야 해요. 자, 주어와 동사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주어랑 동사를 찾는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문장 안에서 가장 중요한 뼈대를 찾는다와 동일합니다. 선생님이 어렸을 때도 그렇고요. 많이 듣는, 어렸을 때 공부할 때도 많이 선생님들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선생님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요. 주어와 동사를 찾으면 감히 80%는 문장이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해요. 알겠죠?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구별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이거는 당연히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어휘서부터 시작되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많은 지문을 보면서 아 얘가 주어 역할을 하고 동사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반복해서 보면은 충분히 조금씩 늘어갈 수 있겠죠. 무엇이? 주어 동사 구별이요. 그쵸? 자, 주어와 동사를 구별하는 팁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그 부분에서 문장 맨 앞에 쓰이는 부분들, 그죠? 문장 맨 앞에 쓰이는 부분들이 어쨌든 주어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당연히 무슨 문장 앞에 부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분사 구문이 되어 있거나 이런 복잡한 요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무조건 100% 이렇습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이 그렇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읽기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죠? 거기서부터 점검해 나보면 중간중간에 나는 이 정도는 건너뛰어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바로바로 건너뛰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만 뽑아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문장 맨 앞에 나오고요. 그 뒤에 그리고 동사의 모양새가 분명히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럼 이 동사의 모양새를 기점으로 우리가 80%를 맞추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다른 어떤 수식어 구들을 내가 잘라내고 그리고 바라봐야 되는 건지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부터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여러분들이 올바른 글 읽기가 되고 내가 올바른 독해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자, 1-2에 보면 동사의 시제와 태가 있어요. 그지? 그럼 동사의 시제와 태는 무엇이냐면 시제라는 건 언제 일어났는지고요. 태라는 건요 능동인지 수동인지예요. 근데 이거는 시제와 태는요 동사라는 것이 문장 안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건 올바르게 내가 해석을 분명히 해야 돼요. 아시겠죠? 특히 중요한 건 이 태입니다. 특히 선생님이 이 수동태 이건 꼭 필기를 하세요 여러분. 비동사 플러스 pp로 되어 있는 걸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지? 잘 보세요. 자, 이 비동사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선생님이 자 B 플러스 pp라고 얘기를 하면은 진짜 많은 친구들이 정말로 이거 진짜 농담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비동사라고 생긴 이 모양새 있죠. 이 모양새 플러스 pp만 와야지 수동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농담 아닙니다. 본인이 지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비동사는 원형이고요. 이 B의 모양새가 다르게 변형이 돼도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 불러? 비동사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를 들어서 am, are, is 라고 해도 얘네들 비동사라 부르고 was, were 라고 해도 얘네들을 비동사라 부르고 be, been 이라고 해도 우린 이 친구들을 비동사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비동사의 각종 변형형들이요. 이거 플러스 뭐가 되어 있는 거야? 동사의 3단 변화의 세 번째에 있는 pp 뭐라고 그러죠? 과거 분사라고 되어 있는 친구들이 붙어 있다. 그럼 이게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바로 수동태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수동태가 나오면 우리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있는 주체가 행위를 직접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받는다라고 해석을 바로 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선생님이 독해를 할 때 중요한 요소들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저 수동태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B 플러스 PP, BPP라고 부르죠. 이 모양새가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수동태라고 칭합니다.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글을 읽을 때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이 PP의 모양새들요. 행동을 받고 있다라고, 주체가 받고 있다라고 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이거는요, 한정적으로 주어가 나오고 나서 그 뒤에 플러스 PP가 나오는 모양새만 암기를 하지 말고,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세요. 어떻게? 이 모양새가 등장을 했다 라고 하게 되면은 다 수동태예요. 행위를 받고 있는 거다.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동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높아지면요, 여러분이 분사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요. 자동적으로요. 그럼 분사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문장 구성 요소를
보는 눈이 좋아져요. 무슨 말이냐? 해석이 훨씬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거지. 내 말 이해하시죠? 그쵸? 수동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 잡고 그 뒤가 능동인지 수동태인지, 혹은 준동사고가 나왔을 때 능동인지 수동인지, 이 말도 뒤에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끊어읽기를 해야 돼요. 끊어읽기요. 끊어읽기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끊어읽기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끊어읽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직독직해요. 내가 읽자마자 독해가 되기 위해서 끊어읽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내가 글을 읽을 때요, 끊어읽기를 할 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문장을 읽었는데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럼 그냥 아무것도 끊지 않아도 돼요. 이해되세요? 이건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본인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치? 근데 만약에 내가 글을 읽는데 머릿속에서 읽을 때 바로 해석이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거기를 끊어야 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선생님 예문을 하나 줘보도록 할게요. 자, 잠시만요. 자, 끊어읽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자, 끊어읽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연습할 때 진짜 중요한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초보자들은요, 끊어읽기를 할 때 어디부터 끊냐면 주어 다음에 이게 동사가 보통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끊으세요. 그죠? 주어 뒤에 동사가 나오면 여기서 끊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어떤 다른 수식어들, 목적어, 보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씩 연습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 영상은 여러분들한테 내가 무조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답이 되는 거야, 이런 요행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올바른 글읽기가 되고 직독직해를 위한 영상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연습을 해 나가야 된다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처음엔 주어 동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 뒤에는 뭐가 올 수 있어요? 이제 보어가 올 수도 있고요. 그지? 이제 목적어가 올 수도 있고요. 목적어가 두 개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목적격 보어가라고 해서, 그죠? 모형식이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중간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요? 이제 이 중간중간에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수식어구들이 들어갑니다. 그죠? 이것 때문에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수식어구가 붙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문장이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럼 우린 이거를 거꾸로 생각을 해봐. 문장이 길어졌다라는 건 뭐가 되어 있다? 거품이 엄청 많이 껴있다라는 건데, 그럼 거품이 껴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수식어구가 겁나 많이 들어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더 차분하게 어디부터가 수식어구인지를 내가 끊어낼 수 있으면 거기서부터 독해가 신기하게 되는 현상이 생길 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이 정 안 되는 친구들한테는 뒤에서부터 문장을 읽는 것도 연습을 시키긴 하거든요. 근데요, 직독직해가 되기 위해서는요, 끊어읽기를 하면서 내가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 끊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연습이 이 수식어구들을 골라내는 연습을 같이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아시겠죠? 그러면 수식어구가 무엇이냐면, 수식어구는 거품이에요.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 핵심 요소가 아닙니다. 그죠? 자, 문장에서는요, 여러분, 문장이라 하면 1부터 5형식이 있어요. 그죠? 근데 1부터 5형식은 모두 다 주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1, 2, 3, 4, 5형식은 주어 동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그 뒤에 붙는 것이, 자, 해보세요. 선생님 이거 나온 김에 빨리 해석해 드릴게요. 주어 동사하고 문장이 끝났다. 그지? 주어 동사하고 문장이 끝났어. 그럼 이건 1형식이에요.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뒤에 보어가 나오죠. 그지? 보어가 나옵니다. 무슨 보어? 주격 보어. 주격 보어가 나왔는데 주어랑 동일한 거겠죠. I'm a teacher. 내가 선생님이고 선생님이 나니까. 그쵸? 동일하게 나오면 그건 2형식이 됩니다. 그리고 목적어가 나왔어요. 얘의 모양새가 어떻죠? 이 두 가지 친구의 모양새가 동일하게 생겼단 말이야.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그치? 모두 다 세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보어는 2형식은 주어와 보어가 동일한 것이고 3형식은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한 존재가 아니에요. I love my mom 했는데 내가 엄마고 엄마가 나야? 아니잖아. I love my father. 내가 아빠고 내가 엄마야? 내가 아빠고 아빠가 나야?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2형식과 3형식에 대한 구별은 그렇게 하고요. 세 덩어리. 4형식은 자, 보어가 안 나오고 목적어가 두 개가 나와. 목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5형식은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어가 나와요. 덩어리가 어떻게 돼 있지? 네 덩어리로 돼 있죠. 이것도 어떻게?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동일한 대상이면 얘는 5형식이고요. 목적어 1과 목적어 2,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사람 목적어, 사물 목적어 이런 것들이 동일한 대상이 아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4형식이 되는 거예요.
의외로 간단하죠.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하는 거는 일단 얘네들을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치면 뼈대에 해당하는 친구인데 그쵸? 생각보다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졸라 길어지는 거 뭐 때문에? 거품, 쩌리, 구, 절들이 껴있기 때문이야. 그럼 우린 이걸 구별을 해가지고 올바르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그런 수식어구들은 과연 누가 하는 것이냐? 첫 번째, 준동사 구들 수식어들 엄청 많이 해요. 그죠? 준동사 구들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말이 길어지니까 투부정사, 동명사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뒤에 가서 해보도록 하고, 관계사절 있죠? 이거는 독해할 때 진짜 많이 나와요. 관계사절은 선생님이 진짜 간단하게 해보고 갈게. 관계사절은 선행사인 명사가 나왔을 때 그 뒤에 어떤 게 나오죠? who가 나올 수도 있고 whom, which, that, 그리고 when, where 이런 녀석들이 등장했을 때 우리 얘네들을 관계대명사 혹은 관계부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통틀어서 뭐라고 불러? 관계사절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럼 관계사절을 왜 쓰는 것 같아? 이 선행사를 꾸미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명사를 디테일하게 더 설명해 주기 위함이란 말이야. 근데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들은 접속사의 기능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주어 동사가 쓰이니까 당연히 문장이 어떻게 돼? 길어지잖아. 그지? 길어지잖아. 뭐 때문에? 접속사가 나오면 주어 동사가 나온다는 거 모르면 안 돼요 이제.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의 문장이 길어지는 첫 번째 요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을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연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전치사 구. 내가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치사 구가 1번이고 분사가 2번이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전치사 구는요, 모양새가 되게 많이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전치사라는 친구들은 혼자서 있을 때는 절대 의미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도 뭐뭐 안에, 뭐뭐와 함께,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 위에 이렇게 불러요. 앞에다가 우리가 암기를 할 때 다 물결을 붙인단 말이야. 그치? 이 물결에 해당되는 단어를 뒤에다가 항상 써줘야 돼요. 그래서 전치사를 쓰게 되면 당연히 문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전치사 구가 나오면 당연히 이 친구도 뭐에 해당하는 거야? 수식어 구에 해당하겠지. 여기까지 따라오고 있어요? 그죠? 그럼 전치사 구 딱딱딱딱 등장했잖아. 그럼 그 뒤에 어느 순간까지, 어느 지점까지는 이 친구가 함께 되어 있는 전치사 구에 해당하겠죠. 그지? 그럼 내가 이걸 또 끊을 줄 알아야 돼. 그지? 그리고 이거는 편법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조금 고생을 하니까 내가 얘기를 하자면, 전치사가 들어있을 때요, 완전히 뚜렷한 전치사 있잖아요. 뭐 from 이런 거 아니고 내가 진짜 이 전치사를 잘 모르겠어 라고 하게 되면요, 보통 이 에라는 말을 많이 붙이면 해석이 조금 잘 됩니다. 아시겠죠? 해석이 좀 잘 됩니다. 이게 만약에 내가 진짜로 알고 있는 전치사인데도 애를 붙이지 마시고요. 내가 몰라, 전치사를. 근데 전치사 뒤에 어떤 단어들을 연결을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한번 붙여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되는 문장들이 있을 거야. 알겠죠? 그러면 내가 그 전치사 구를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를 얘기를 해볼게. 전치사 구를 나왔을 때 전치사 구 다음에 나오는 명사에 대해서는 진짜 쫄라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 앞에 있는 전치사들을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오로지 내 머릿속에 있는 독해력만 의존을 해서 이 뒤에 어떤 말을 붙일지를 알아서 네가 해라고 지정해주는 꼴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지, 해석이. 전치사를 쌩까지 말고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전치사구도 거품, 수식어구에 해당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붙으면 문장이 길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분사예요. 분사에 대한 이해는 아까 전에 동사의 태와 조금 연결을 지을 수 있어요. 분사는 일단 능동과 수동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장 안에서, 이거는 진짜로 좋은 팁이 될 수가 있는데 잘 봐봐. 문장 안에서는 한 문장이라는 건 얘들아, 주어와 동사가 무조건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주어 동사를 또 쓰고 싶으면 무조건 필요한 게 뭐야? 바로 이 접속사입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어떤 모양새로도 혹은 생략을 시켜놨든 어쨌든 접속사가 있어야지만 주어가 동사가 두 번째가 등장을 할 수가 있어요. 특이하게 사역동사, 지각동사를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친구가 즉 내가 말하는 건 동사가 이미 쓰였을 때 원래 동사로 태어났다가 ing로 바뀌거나 pp의 모양새를 들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변화하는 애들, 얘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 분사라고 부릅니다. 분사는 그럼 뭔가요, 선생님? 바로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무슨 역할? 명사를 꾸밉니다. 아시겠죠? 이거 이해 잘 안 되면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분사는 무엇인가? 형용사예요. 형용사는 무엇인가? 명사를 꾸밉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이 분사라는 친구는 명사를 쫓아다녀야 되고 그 명사를 기준으로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결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분사예요.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 명사의 행동이나 감정을 꾸며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분사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 친구는 동사가 아닙니다. 분사 구별하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팁 하나 더 줄게요. 오늘 너무 많은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다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선생님이 진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못 들으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렇게 많이 진짜 알려주는 겁니다. 동사에다가 s나 es가 붙어있는 상황이 있지. 이거 무조건 동사예요. 100%. 아시겠죠? 개꿀이죠? 그죠? 동사에다가 s나 es가 붙어있으면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이 친구가 이 문장에서 동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 말고 다른 모양새로 되어 있는 친구들은 다 뭐야? 분사야. 아시겠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동사가 s나 es가 붙어있다. 그럼 이거 뭐라고? 그 문장에서 얘가 동사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친구들은 뭐다? 분사이다. 이해되시죠? 되게 쉬운 겁니다. 꿀팁이에요. 꿀팁.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부사절. 당연히 부사절이라는 건 접속사가 붙어있고 주어 동사가 있는 걸 부사절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접속사는 수능에서도 그렇고 가끔씩 34번 문제에 접속사 연결사 문제가 빈칸 추론으로 나옵니다. 왜요? 중요하니까. 왜 중요해? 의미 전달함에 있어서 의미가 바뀔 수도 있고 계속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즉 순접, 역접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과, 양보의 기능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지? 연결사는요 그때그때 볼 때마다 그 친구의 의미와 속성, 내가 말한 순접, 역접, 인과, 양보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 있어야 올바르게 접속사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친구들 때문에 선로가 바뀌어서 의미가 바뀝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가정법. 자, 얘는 말이 길어지니까 알고만 있으세요. 가정법은 의미와 속성이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나왔을 때는 내가 원래 의미, 현재, 과거의 의미를 원래의 의미를 통찰해서 꿰뚫어 보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말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데이비쌤이 생각하는 올바른 문법 수업 학습이란 무엇일까?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인강도 그렇고요. 일단 직강도 그렇고 문법 수업을 진짜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문법 책도 많이 스스로 사서 많이 하는데 독해할 때 많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되게 그게 안타까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지문 속에서 문법을 계속 보면서 지문과 친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문법 수업을 들으면 이해가 다 되거든요. 아, 저 투부정사 얘기하는 거구나. 투부정사는 주목부 어쩌고저쩌고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게 지문에서 보면 꼭 다른 친구들인 것 같아요.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돼요? 문법 수업을 들었을 때 지문을 보지 않아. 독해 연습을 해보지 않아.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야. 이해되세요? 지문을 보면서 아, 이게 투부정사구나.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구나를 경험해 봐야지 올바른 수업 학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인강만 듣고 이해만 한다 그래서 그거 절대 여러분들 지문 속에서 뭐해? 알지 못해요. 진짜로. 다 이건 본인들 경험일 거예요. 그렇죠? 나도 그랬어요. 동일하죠? 지금 내가 겪어온 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거의 내가 70% 80% 이상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다음 거 한번 보겠어요. 자, 2019년 10월 고3, 고2, 고2,
그 다음 것도 고이 만들어 문장 하나씩 갖고 왔어요. 그럼 이제 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디서부터 끊어야 되는 건지, 그쵸? 그리고 내가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we tend to think of technology as shiny tools and gadgets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we 주어인 거 알잖아, 그치? 그럼 주어가 나왔으면 어느 정도 뒤에는 동사가 나올 거라는 그런 감각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동사가 어디야? tend to 이런 것들이 자 1번이라고 써놓을게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의 독해 실력을 올려주는 것들이에요. 이건 어휘 파트에 들어가야 돼 그냥. 왜? tend to는 뭐야?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tend to 동사의 원형이죠 심지어. 그러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잘라요. 주어 동사 아까 자른 데라고 했잖아요. 그쵸? 뭐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 여기 think of, think about 이렇게 나온 거지? 무엇에 대해 생각하다. 이것도 뭐야? 어휘로 거의 봐야 되는 거겠지. 그죠? 단어 중요성 벌써 처음부터 나오죠. 자 우리는 뭘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테크놀로지 기술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랍니다. 그치? 근데 뒤에 뭐가 나왔죠? as, shiny tools, and gadgets 이렇게 나왔어요. as가 나왔는데 tools라는 녀석이 나왔다. 명사란 말이야. 그러니 당연히 and 나왔으니까 뒤에는 뭐야? 명사야. 그치? 전치사 뒤에 명사 쓰였단 말이야. 이게 뭐죠? 전치사 구가 되는 거야. 수식어 구라는 소리죠. 그러면 이만큼은 뭐가 되는 거지? 수식어 구가 되는 거야. 수식어 구. 그죠?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거 수식어구는요 따로 그냥 수식어구 말 그대로 꾸며주는 것이기 때문에 꾸며주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as 어떻게 돼요? 뭐뭐로써. 자 우리는 생각한다 무엇을? 기술을 뭐로써? 바로 shiny tools 빛나는 도구들과 그리고 빛나는 장치로 생각한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기술을 빛나는 도구와 장치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바로 직독직해가 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선생님이 끄는 게 아까 위에서 말한 대로 끊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내가 한 문장으로 다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끊지 않아도 된다? 그럼 안 끊어도 돼요. 이해되셨죠? 내가 직독직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만 끊으라는 소리야. 이해되세요?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 강의를 이 영상을 듣고만 나서 연습을 하지 않는다, 이해만 했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볼게요. 다음 거 문장이 꽤 길죠? 이것도 길어요. 지금 마침표가 딱 하나 있는 한 문장이에요. 대문자가 나와 있고, 그죠? 쭉쭉쭉쭉 뭐 대시 나왔지만 길죠. 가봅시다. Navigating the world is a difficult job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선생님은 동사, 그러니까 비동사가 나왔을 때, 이형식 동사가 나왔을 때는 그 친구들을 하나로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형식 동사가 나오면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앞에 나와 있는 주어와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주격보어가 동일한 대상이라고 많이 봤잖아요. 즉 내비게이팅, 우리 내비게이션 알잖아. 아빠 엄마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이요. 그쵸? 항해하는 거예요. 세상을 항해하는 것은 이거다. 어떻다? difficult job. difficult job. 어려운 일이다. 즉 이거랑 뭐야? 동일한 대상이야. 항해하는 게 어려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 항해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세상을 항해하는 게 어려운 일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오지? 관계사가 나왔죠. 왜 관계사가 나왔죠? 이 일을 꾸며주고 싶으니까 나온 거야. 이 어려운 일이 무슨 일인지를 꾸며주고 싶어서요. 그치?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인데 이게 어떻게 어려운 일인지 이거에 대한 디테일을 주겠다는 거야. 보세요. That requires 요구가 되죠. 이 어려운 일은 뭐가요? Moving around and using a lot of brain power. 자, moving around라고 했으니까 여기저기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using a lot of brain power라고 했으니까 사용하는 거래요. 많은 뭐를 사용해? 바로 brain power. 지력을 사용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요구가 되는 어려운 직업이,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이해되네요? 그게 바로 뭐다? 세상을 항해하는 것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 brain power라는 건 뭐냐면 energy expensive endeavor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뭐야? 에너지가 expensive 이렇게 대시 있으니까 에너지가 비싸대. 그러니까 어떻게 에너지를 소비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뭐야? 지력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어려운 일 다 이걸 꾸며주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좀 잘라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씩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것도 한번 봐볼게요. Anthropologist Richard Sipes. 자, 이렇게 사람 이름 나오거나 지명 이름 나오면 대문자 나오죠. 인류학자인 이 리처드 사이프스가 테스트 이렇게요.
테스트를 했다. 아까 전에 뭐라 했지? 동사에다가 s가 붙어있고 es가 붙어있으면 걔는 무조건 그 문장의 동사이다. 됐습니까? This notion, 이 개념을 테스트했다. 나왔죠? 자, in a classic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ports and violence. 선생님 왜 이렇게 끊었을까요? in이요. 전치사 구이고 of가 나왔으니까 명사 of 명사가 나올 테니까 뒤에서 얘를 수식하면 되겠죠? 그리고 between도 전치사 구니까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럼 보자. 뒤에 거부터 relationship, 인간관계요. 관계의 고전적인 연구의 개념에 대해서 이 개념을 테스트했다, 검사했다예요. 근데 그 관계는 어디의 관계? 스포츠와 바이올런스래요. 스포츠와 바이올런스 하게 되면 뭐죠? 폭력이죠. 자, 다시 스포츠와 폭력의 관계에 대한 고전적인 연구에 이 개념을 검증했다, 검사했다. 괜찮아? 선생님 아까 전에 전치사가 나왔을 때 해석이 잘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뭘 붙인다 그랬죠? 선생님 이건 수업할 때도 이렇게 써가면서 해요. 부드럽게 해석이 될 테니까. 그치? 이거보다 더